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가 오늘부터 어,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 또 부동산에 관련된 어, 알아야 될 지식을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세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했을 때 다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만은, 저도 시간이 좀 오래되고 좀 가물가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같이 공부한다는 뜻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들려서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물건을 보고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세권은 물건에 속하겠습니다. 민법상 물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물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담보물건은 말 그대로 담보를 제공하고 설정하는 권리라 하겠습니다. 저당권, 요치권, 질권. 이 물건하고 채권이 또 다른 점도 있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소수 특정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권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전세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바로 알기라는 타이틀로 제가 예전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일단 뭐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하나하나 특징을 알아야 실수도 안 하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뒤에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용자에다가 수익할 때 이자, 용익 물건이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전세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세권은 우선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도 있는데요. 다 전세권이라 해서 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처럼 물건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방 한 칸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전세권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상, 지금은 명칭이 변경돼서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고 공시되고 있는데요. 등기부상 최우선 순위로 전세권이 있는 경우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최우선 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배당금을 받고 전세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이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내가 배당을 받지 않고서 끝까지 대항하겠다. 이러한 경우가 되므로 경매 시 전세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 요구가 없다면 말 그대로 낙찰자 인수가 되겠죠.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된 경우는 채권액만큼 배당받고 소멸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차후 이 경매 권리 분석상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차후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포스팅 설명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존속기간이 있는데 1년에서 10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10년. 존속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거절 또는 조건의 변경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소멸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한번 가볍게 보아주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사실상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 일자를 받으면 이 길 오전 12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좀 글씨가 참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코너가 또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굳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설정하느냐면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나 또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데 학생이 대전에서 혹은 서울에서 집을 얻을 경우 이 부모님 명의로 시골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할 경우 이 본인 명의의 전세권으로 설정해 두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략 전세권 설정 금액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0.2%의 비용이 들고요. 거기에다 법무사 수수료, 또 교육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포함하면은 글쎄요, 한 0.2%, 1억이라고 봤을 때 2%면 20만 원에 지방교육세 4만 원 정도 들고요. 24만 원의 법무사 수수료 등 해가지고 한 3, 40만 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전세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